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에 버릴 열은 없다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2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팩트스토리, 저자는 정혁주님입니다. 이 책은 페어회사 선구자 필러선테코 이주선 회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IMF 부도를 극복하고 사실상 국내 최초로 페어레스 전문 기업을 창업한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페어회수 기업 필러선테코 이주선 회장과 필러선테코 기업의 역사를 담은 논픽션으로 저자는 기업 논픽션 전문 작가이자 현직 한겨레 기자인 정혁준 작가님입니다. 저자는 경제 전문 기자로서 묵직한 기업 논픽션을 이 책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1946년 출생한 이주선 회장은 현대건설 등을 거쳐 1979년 제우개발을 창업했습니다. 제우개발은 농축기, 건조기동의 설비를 사고 파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9년 폐업했습니다. 55세인 2000년 MVR 기계적 증기 재압축 관련 설비를 사고 파는 선진 TS를 창업했습니다. 나아가 2014년 MVR 설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필러선테코를 독일 필러사와 합작으로 세웠습니다. 이주선 회장은 처음 창업한 기업은 결국 실패했으나 당시 축적한 식품농축 기술을 석유화학에 적용함으로써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재기와 부활의 비결이 피벗이라는 점은 현재의 젊은 창업가 직장인들에게도 큰 통찰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주선 회장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현란한 마케팅이 아닌 우직한 진정성을 배울 수 있었어요.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전해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필러선테코 이주선 회장의 삶과 성공 스토리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페어레스 전문 기업으로의 도전적인 피벗 전략. 필러선테코 이주선 회장의 삶과 성공 스토리. 제1부 셀러리맨 회사를 창업하다. 제1장 혼돈의 시기 내 회사를 만들다. 1979년은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격동의 한 해였다. 국내외에서 굵직굵직한 여러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1979년 상반기에는 제2차 석유파동, YH 사건, 부마 항쟁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하반기에는 더 큰 일들이 벌어졌다.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11.6 사건이 발생했고 이어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제2차 석유 파동은 국내 경제에 치명적이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오일 쇼크는 우리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물가 상승률이 1978년 14%에서 1979년 18%로 급상승했다. 이는 설비 투자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파산과 해고로 이어졌다. 한국은 1979년 8.7%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1980년 1분기에는 역성장을 해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6%, 물가 상승률 29%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최악의 시기에 발휘한 기업가 정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혼란한 시대에도 기업가 정신을 내걸고 여러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 1979년에 설립된 회사를 보며 대웅기획, 동아오체카, 대경운수, 롯데리아, 롯데백화점, 산천리 자전거, 쌍용재지, 유진 콘크리트 등이 있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창업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이주선 필러선테코 회장으로
그때 나이 33살이었다. 그는 1964년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64학번 서울대 출신들은 훗날 여러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토목공학과를 나온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법학과를 나온 문희상 전 국회의장, 법학과를 나온 안상수 전 국회의원, 경영학과를 나온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 법학과를 나온 장석화 전 국회의원, 외교학과를 나온 정의원 전 외교부 장관, 법학과를 나온 전영근 전 국회의원, 법학과를 나온 한준호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제학과를 나온 복거의 소설가, 국문학과를 나온 심양원 방송인, 성악과를 나온 조영남 가수 등이 모두 그와 함께 해화동 대학로를 거닐었다. 이주선이 태어난 곳은 한경남도 북청이었다. 형제는 일남 3녀로 장남이었다. 그가 유년 시절일 때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후 부모님과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 구민의 필러선택구 대표의 얘기다. 이주선 회장님이 서울 공대에 들어간 것도 빨리 취업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그런 듯합니다. 집안이 넉넉한 경우에 서울대 공대를 나와 유학하거나 석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도 많은데요. 회장님 집안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주선이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는 청년 가장이 됐다. 어머니와 여동생 셋을 그가 돌봐야 했다.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에다 동생들까지 책임져야 했다. 학업은 학업대로 하고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장남과 청년 가정이라는 부담으로 그는 대학을 다닐 때 캠퍼스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주선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공부를 이어나가기보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입사한 많은 사람이 천천히 부자, 임원으로 승진을 꿈꿔왔다면 그는 대기업에 남기보다 빨리 사장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집안의 장남이라는 부담이 그 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주선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기계설비 관련한 업무를 맡았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현대라는 회사에서 기업가 정신을 길렀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처럼 내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1970년 7월 24살 나이의 이주선은 현대건설 대리직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그의 한독기술이라는 회사에 입사했다. 한국과 독일의 합작 회사였다. 그는 한독기술에서 4년 동안 기술 영업을 담당하며 독일의 숨은 강자들이 내놓은 기계 제품을 국내에 선보였다. 독일에서 잘 나가는 중소기업은 숨은 강자로 불린다. 숨은 강자는 유럽의 피터 드러커로 불리는 경영 컨설턴트 헤르만 지몬이 창안한 개념으로 세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도 일반인에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을 가리킨다. 작지만 강한 기업을 숨겨진 승자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규모는 작지만 내실이 탄탄한 덕분에 대기업과 의존적 관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작은 거인을 뜻하는 작은 자이언츠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주선은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1979년 7월 제우개발을 설립했다. 제우개발은 산업기계와 무역이 주력인 회사였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산업기계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독일의 우수한 기계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국내에 필요한 생산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많이 찾는 외국의 선진 기계가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려는 생각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축적된 뒤 한국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을 만드는 기계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자. 다만 이주선이 관심을 둔 건 건설이 아니라 기계였다. 그가 담당한 일이 기계 설비여서 그런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시 대부분이 수입하고 있던 기계를 국산화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그는 수입 대체와 함께 수출을 통한 외화 절감,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주선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1960에서 70년대는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때였다. 서울대 물리대 불문학과를 나온 작가 김승옥은 무진 기행을 쓴 뒤 안개가 낀 듯이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대. 6.25 전쟁으로 전통적인 재산도 가치도 다 파괴돼버리고 너나 없이 속물이 돼버린, 속물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것 같아 보이지 않다. 불투명한 시대가 바로 1960년대였고 내 젊은 날의 상황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주선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생각을 밝혔다.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잃어보려는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일거리를 주어야 합니다. 거창한 말 같지만 이것이 제가 기계업에 뛰어들어가게 된 동기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그는 기업가 정신을 기르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꼬박꼬박 월급 받는 셀러리맨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도전해야 하는 사업가로서의 변신에 대해 가족 반응은 어땠을까? 그의 아내 이미경 씨는 이렇게 기억했다. 워낙 철저하신 분이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모든 걸 잘하셨으니까 전 믿었어요. 남편을 아는 분들 모두가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는 여기 오래 있을 게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는 차근차근 10년을 준비해 나갔다. 10년을 준비해 제휴개발을 창립하다. 이주선이 창업한 이유는 무엇일까? 1983년부터 그와 함께 일했던 권기출 선진 TS 대표는 이렇게 설명한다. 당시 권기출은 이주선에게 같이 일하자는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 그때는 이주선 회장님이 제조업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시 이주선 회장님은 외국에서 수입만 하고 한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회장님은 나에게 국산화 도전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죠. 그즈음 이주선은 제휴개발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주로 외국 기계를 들여다 국내에 대파는 일을 했다. 그는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제조업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수입품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 공장터를 사들여 본격적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느라 분주했을 때였다. 이주선은 무작정 회사를 설립하진 않았다. 자신이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차차 진행해 나갔다. 그가 대학 졸업 후에 입사했을 당시에 현대건설에는 토목, 펌프, 설비, 기계 등 여러 분야가 있었다. 그는 그 회사에서 다양한 분야를 접했다. 이후 이주선은 한독기술로 자리를 옮겼다. 한독기술은 독일의 기계설비를 취급하는 무역대리점 업체였다. 그는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독일의 정밀 기술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관심을 두게 됐다. 독일은 섬세하고 정확한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도면에 잘 정리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특징은 이후 그의 강점으로 그대로 전달된다. 이주선은 제휴개발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가의 길로 들어선다. 제휴개발은 독일에서 농축기, 추출기, 증류기, 건조기 등의 기계 설비를 국내 식품 제조사에 판매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한 터라 개별 기업이 이런 선진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힘들 때였다. 그는 이런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며 기업가의 능력을 길러나갔다. 이후 이주선은 제휴기기를 설립했다. 그동안 제휴개발이 수입해오던 기계 설비를 국내에서 제작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였다. 수입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했고 이를 위해 당시 기계 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자체 연구소를 설립, 운영했다. 기업가 정신. 이런 이주선의 행보에서 느껴지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창업가 정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성공한 기업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한우물을 파는 꾸준함. 저는 오늘 이 책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